클래식 인물 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와 그의 인생 또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실 음악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는데 네. 제가 원래 비염이 있어요. 아하. 근데 지난 한 주간 계속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비염에 좀 꽃가루에 시달리고 나니까 네, 새삼 이렇게 뭔가 맑은 공기나 이런 소중함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된 한 주였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이 꽃이 날리는 봄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겠네요? 안 좋아해요. 아, 네. 여러분, 처음 만났습니다. 봄을 좋아하지 않는 여자 네. 처음 만났습니다. 우와. 이제 다른 분들 이상하게 보실까 봐 좋아하는 척을 하지만 네. 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꽃가루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그 아까 오프닝에 저한테 사인을 하나 주셨어요. 이게 뭐죠? 아니 갑자기 팡팡하니까 이게 예. 생각이 나서 예. 제가 한번 모션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좋은데요, 팡팡. 네, 바로 근데 교수님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공포감이 있고 이러니까. 아니 저에게 이게 주먹으로 이게 손바닥을 치시길래 뭡니까 하니까 이게 팡팡이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좋다. 우리 둘이 매일 이 티키타카를 하니까 네네네. 팡팡 오늘도. 뭔가 몸을 풀면서. 자, 매주 금요일 아주 훌륭한 연주자들을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만나게 될 인물 누굽니까? 오늘 만나게 될 인물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연주자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음악가입니다. 어허.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은 1941년에 태어나서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음악가고 또 활동을 하고 있는,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라는 건데요. 네. 이제 그보다도 또 그동안에는 다양한 여러 시대의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들을 소개해 드렸지만 이번에는 또 특별히 고음악 연주의 대가입니다. 조르디 사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고음악 연주자입니다. 조르디 사발. 현재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고 또 비올 연주자이고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조르디 사발은 스페인의 카탈루냐, 그 바르셀로나 출신인데요. 네. 오늘날 현대 고음악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 거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에스페리옹 21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 르 꽁세르 데 나시옹이라는 자신의 어떤 연주 단체를 이끌고 있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직접 만든 레이블인 알리아복스를 통해서 음반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늘 새로운 어떤 고음악의 레퍼토리를 발굴하고 확장하는 그런 연주자입니다. 이 고음악을 연주하는 분들이 솔직히 우리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많지는 네, 않잖아요. 굉장히 드물죠. 예, 이 고음악 발전에 기여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고음악에 관심을 갖고 발전을 계속 시킬 수 있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이 사발은 원래는 첼로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고음악 악기인 그 비올라 디 감바, 비올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비올라 디 감바로 이 악기를 바꿔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올라 디 감바가 무슨 악기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약간 첼로하고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런 어떤 오늘날의 첼로한테 그 영광을 넘겨주기 전에는 16세기 또 17세기 귀족 사회에서 이제 환영을 받던 르네상스 바로크의 원전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음량이 근데 크지도 않고 또 음색이 화려하지도 않다 보니까 첼로가 등장한 뒤에는 빛을 잃었지만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바로크 이전 고음악을 당시 악기랑 또 스타일로 연주하는 원전 악기 원전 연주 또 시대 연주의 붐이 일면서 다시 어떤 그 우아한 기품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요즘에 그 고음악도 매니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도를 볼 때가 있고 저는 주변에서 좀 실감을 하는데 네. 그 콘서트에 고음악 콘서트도 점차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조르디 사발 같은 이런 고음악을 연주하는 분들 또 직접 연주를 직접 하면서도 확산시키는 분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네. 지금
고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실제로 연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연주 단체인 바흐 솔리스텐 서울이나 알테무지크 서울 또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같은 연주 단체도 있고 소프라노 서예지, 임선혜 같은 분들은 해외에서도 고음악 전문 연주자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요. 또 테너 김세일 씨 같은 분 그리고 또 많은 카운터 테너 분들이 이런 고음악 전문 연주자로 나서서 어떤 고음악의 어떤 대중화 아니면은 일반 어, 보급 이런 거에 앞장을 서고 계셔서 그런지 관객들도 고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 초대석에 이 네. 바로크 오보이스트 신용천 어, 선생님 또 국내에 단 한 번뿐인 지 비올레의 연주자 문정인 선생님이 오셔서 협연을 해주셨거든요. 어. 아 그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반응도 좋았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고음악 이 시대 연주를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네, 뭔가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이 시대 연주 음악을 들으면은 정말 이렇게 마음이 되게 명상을 하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되게 정갈해지면서 하루를 좀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어서 특히 시대 연주는 좀 오전에 듣는 거 이런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르디 사발 언제 태어났습니까? 네, 1941년 8월 1일에 스페인 카탈루냐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르셀로나 음악원에서 첼로를 전공했는데요. 네, 24살 때 비올라 디 감바를 독학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고음악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고음악이나 시대 연주에 특화된 스위스 바젤 음악원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네. 또 중세 음악 연주 단체인 아르스 무지케의 단원으로 비올라 디 감바를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르디 사발은 고전주의 음악 또 바로크 음악 또 르네상스 중세 음악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음악들을 많이 연주하고 있고요. 아랍의 음악도 아프리카의 음악도 연주를 하는 아주 차별화된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본격적으로 고음악에 뛰어든 건 언제부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조르디 사발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고음악 연주를 할 수 있었던 동력을 얻었던 거는 네, 부인이었던 몽세라 피게라스와 함께 시작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974년에 부인인 몽세라 소프라노입니다. 몽세라 피게라스와 함께 원전 연주 악단인 에스페리옹 22를 창단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몽세라 피게라스는 이제 그 카탈루나 언어로는 이분을 몬세라트라고 부른대요. 네. 근데 몬세라트 피게라스라고도 하는데 이 피게라스와 이제 조르디 사발의 이 자녀들도 모두 음악가이고 이제 특히 고음악에 집중을 해 있어서 조르디 사발하고 같이 공연을 하기도 하는데요. 몽세라 피게라스는 소프라노고 또 딸인 아리안나 사발은 하프 또 아들인 페란 사발은 테오르보라고 하는 또 바로크 시대의 악기가 있거든요. 네. 약간 기타처럼 생겨서 연주하는 건데 테오르보 또 류트를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자녀들 모두 성악을 또 전공을 해서 와. 오페라 무대에서 또 그 아버지가 전공 지휘하는 바로크 오페라 무대에서도 또 연주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음, 몽세라 피게라스는 안타깝게도 2011년에 작고를 했습니다. 음. 그렇지만 사발과 함께 르네상스 그리고 바로크 시대 음악 분야에서 많은 음반을 남겼습니다. 먼저 소프라노 몽세라 피게라스의 노래를 한번 조르디 사발의 반주에 맞춰서 들으시겠는데요. 네. 라폴리아 종류의 음악입니다. 그 몽샤라 까바야고는 상관이 없나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성이 좀 비슷해서. 성 이름이 똑같겠죠. 아, 네. 아니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는 솔직히 몽샤라 까바야가 너무나 네, 아니 명확하게 그리고 각인이 되어 있어서. 네, 제가 원래는 이제 그 칼라스랑 연관 있는 인물 중에 하나로 몽세라 까바에를 꼭 소개를 해드리려다가 다음 기회로 이제 좀 아껴뒀는데요. 지금 이제 몽쉐 같은 이름이고 네. 성이 다를 뿐인데 자꾸 이제 나오다 보니까 몽세라 까가 자꾸 먼저 나오게 돼서 근데 이분은 이제 전혀 다른 고음악을 전문으로 연주하는 소프라노입니다. 이 지금 라폴리아라는 그런 이제 남편의 이 반주 그 비올라디 감바 반주로 이제 노래를 들으시겠는데요. 이 폴리아는 바로크 시대의 그 D 마이너 조성으로
작곡이 된 변주 형식의 에스파냐 춤곡입니다. 네. 좀 굉장히 뭐랄까 애조가 있고 그리고 좀 가라앉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의 가슴을 건드리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라만차의 돈키호테 중에서 첫 곡 이오 소이 라 로쿠라 나는 광기 아니면은 또는 어떤 열정에 빠졌다 그럴 정도의 의미로 네. 해석이 되겠는데요. 이 곡을 한번 먼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광기에 빠졌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소이 라 로코라 소프라노 몽쉐라 피게라스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이어소이 라 로코라 소프라노 몽쉐라 피게라스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조르디 사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내한 공연을 했죠. 네, 여러 차례 왔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전이었던 2019년 6월 22일 또 23일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2019년 한화 클래식 조르디 사발과 르 꽁세르 데 나시옹 연주였는데요. 네. 당시 그 공연을 관람한 분들은 조르디 사발이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연주가 굉장히 뭔가 묵묵하고도 수행자처럼 어떤 굉장히 고요하고 절제된 모습을 무대에서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 아름다웠다 이런 평도 나왔습니다. 조르디 사발은 이 공연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음악에는 오늘의 음악에는 없는 특별한 정서와 아름다움이 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더 인간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믿기에 고음악을 되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멋진 이야기인데요. 네. 오랫동안 고음악을 함께 해온 조르디 사발이 또 유명해진 게 어떤 영화 때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60년대부터 이제 꾸준히 연주 활동을 해 왔는데요. 그다지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에스파냐를 중심으로 해서 뭐 르네상스, 바로크, 고음악 계속 연주하고 발굴을 해 왔었는데 1993년도에 개봉했던 프랑스 영화죠. 세상의 모든 아침 OST 작업에 참여하면서 세자르 영화상의 최우수 영화 음악상을 수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교수님 이 영화 보셨습니까? 저 너무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내용 좀 알려주세요. 이 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은 그 17세기에 실존했던 프랑스의 뛰어난 비올라 디 감바 연주자이자 작곡가였던 마랭마레 그리고 또 그의 스승이었던 생트 콜롱보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네. 프랑스의 국민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제라르드 파르티유가 주연을 했는데요. 비올이라는 악기가 이 영화에서 이제 를 통해서 현대 대중한테 널리 소개가 됐습니다. 이 비올라 디 감바를 연주한다든지 그 악기가 무엇인가가 이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이 영화에는요 마랭마레 비올 음악뿐만 아니라 또 스승이었던 생트 콜롱브의 비올 음악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네. 좋아하셨다고 하니까 이 영화를 보시면서 또 우리가 이 고음악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과서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배우 이영애 씨가 나온 영화죠. 친절한 금자씨에서 네. 거기서 나온 고음악 비발디 고음악을 들으면서 예전에 제가 음악사에서 들었던 거와 다른 느낌이 와서 그쵸. 뭔가 굉장히 야. 어떤 반전의 매력을 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고음악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네. 정도로 제가 좀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최고의 경지는 우리가 사발을 보는 것처럼 실물로 보고 연주회장에서 보고 또 음반을 통해서 듣고 이렇게 라디오 매체를 통해 듣는 거지만 실제로 처음 접근은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라든가 뭐 그쵸. 다른 매체를 통해서 처음에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 뭔가 어떤 예술과 만나는 계기는 꼭 어떤 이렇게 정해진 루트가 있는 것 같진 않고 정말 우연히 때로는 어떤 광고 음악 짧은 한 소절 그거를 통해서도 CF에서 네, 네. 알 수 있기 때문에 만나서 이제 좋아하는 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딱 규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때는 제가 학생이었고 이해가 이제 아무래도 뭐 이런 지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고음악인지조차도 잘 인지를 사실 못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냥 음악 자체가 너무 좋다라고 받아들였고 또 그 당시에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이 영화는 사실 대사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서로 악기를 연주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뭔가 사건을 따라가기보다는 음악을 따라서 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되는데 음악 자체가 저한테도 너무 좋게 다가와서 나중에 이제 제가 알고 보니까 이런 조르디 사발이라는 음악가가 여기 참여를 했었고 또 이것이 그 고음악 바로크의 음악이었던 어떤 비올라 디 감바 연주자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다음에는 또 오히려 도움은 됐지만 처음에 사실 느꼈던 감동이 저한테는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번째 곡으로 어떤 곡 가져오셨습니까? 네, 이 영화에서 사실은 이 마랭마레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약간 팩션이겠죠. 네, 허구와 또 실제 스토리를 결합한 건데 이제 스승인 생트 콜롬브한테 가서 비호를 배우겠다고 찾아가는데 처음에는 안 받아주다가 이게 받아주는 설정으로 영화에서 나옵니다. 네, 실제로도 6개월 만에 스승을 앞지르는 재능을 보였다고 하고요. 이걸 본 콜롬브는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영화에서 설정은 스승의 딸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설정이고요. 이 사람이 스승한테 어느 정도 음악을 배우고 그다음에 그 프랑스의 궁정음악가로 이제 출세를 하면서 이 딸을 버리게 되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결국 그 딸은 목숨을 버리는 남자한테 버림을 받고 그런 비극적인 내용이 나오고 결국은 이제 스승의 연주 밤마다 스승이 연주하는 데를 찾아가서 몰래 엿듣다가 결국 속죄하고 참여하게 되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비올라 디 감바를 연주하는 되게 감동적인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뭔가 이 사람이 프랑스 궁정음악가로 성공하게 된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막 화려한 궁정음악가가 된 이 마랭마레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한 곡을 들으시겠는데요. 네. 이 마레를 그 프랑스의 궁정음악가로 발탁한 그 프랑스의 궁정음악 그 당시에 악장이었던 이 장 바티스트 릴리의 튀르키예 예식을 위한 행진곡을 들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장 바스티스 릴리의 튀르키예 의식으로 한 행진곡 조르디 사발의 지휘하는 르콩세로 된 나스용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장 바티스트 릴리 튀르키예 의식으로 한 행진곡 조르디 사발의 지휘하는 르콩세로 된 나스용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조르디 사발의 음악 확실한 개성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독일 중심의 바흐에서 출발해 가지고 고전, 낭만주의, 그다음에 또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러는 우리가 잘 아는 악기들이 중심에 놓이는 그런 음악의 흐름하고는 굉장히 구분이 많이 되죠. 여기서 지금 좀 전에 들으셨던 그 장 바티스트 릴리에 대해서 또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진짜 실제로 릴리가 마랭마레를 그 궁정음악가로 발탁을 하기도 했지만 이 이 릴리 자체가 루이 14세의 궁정음악가로서 프랑스 어떤 오페라의 그 형태를 완성을 했던 작곡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형태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도 이 장 바티스트 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릴리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이탈리아 음악가들이 유럽 여러 나라에 초빙이 돼가지고 음악가로 활동을 한 기록이 있고요. 이 릴리 역시 처음에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지만 이제 프랑스에 귀화해서 프랑스의 궁정음악가로 아주 정말 그 호화로운 영의 세월을 마치게 되는데요. 릴리가 사망을 하게 된 게 좀 뭔가 남들하고 좀 다른 게 예, 그 당시에는 지휘봉이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얇은 막대기 같은 지휘봉이 아니라 큰 기둥 같은 거 아니면 큰 어떤 뭐랄까 지팡이 같은 거를 이렇게 바닥을 때리면서 이 지휘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릴리가 이걸 지휘를 하다가 그 지휘봉이 자기 발등을 때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여름에 그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그 굉장히 출세를 위해서 성공지향적인 인물이었는데 그 아까운 모든 것을 놔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이 장 바티스트 릴리인데요. 네, 이 와, 마랭마레하고도 관련이 있는 인물이고 또 바로크 음악, 프랑스 바로크 음악을 확립한 대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사고로 근데 당시에는 이제 뭐 항생제나 이런 게 없으니까 여름에 예, 아, 염증이 퍼지면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프리츠 분더리히 얘기할 때처럼 네, 좀 정말 황망한 어이없는 죽음이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가 고음악을 그 구분을 할 때 솔직히 쉽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전에
어떤 시대의 스타일의 음악이 고음악이고 또 지금 우리가 감상할 때 여기까지는 고음악이구나. 어떻게 구분을 지을 수 있을까요? 보통은 한 바로크 시대까지 네. 아니면은 또 어떤 악기가 많이 개량이 되기 전까지 예, 그런 시대를 고음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뭐 바이올린은 사실 굉장히 인류와는 오래된 악기 중에서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바이올린들도 그 당시의 악기보다는 어떤 현이나 뭐 이런 악기의 울림통 같은 것들이 개량이 되게 많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어떤 개량이 되기 이전의 어떤 현이나 활 아. 이런 것들을 쓰는 악기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음악 연주, 시대 연주에 집어넣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그 요즘은 사용이 되지 않지만 지금 말하시는 그 비올라 디 감바라든지 아니면 테오르보라든지 그런 시대의 악기들, 그러니까 상당히 울림통이 작죠. 그 시대에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음악들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지배 계급을 위한 예술이었던 게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그 지배 계급들을 위한 예술이 어떤 일반 대중을 위해서 막 넓은 장소에서 많은 인원을 위해서 연주된 게 아니고 그런 귀족들을 위해서 조금은 어떤 챔버 이런 실내 안에서 연주가 되다 보니까 굳이 사실은 악기 소리도 그렇게 클 필요가 없었고 음. 또뭐 연주자 성악가의 소리도 그렇게 클 필요는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랬던 시대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근대에 들어오면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어떤 대중의 시대 아니면은 시민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이제 그때서부터는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시민 사회가 시작이 되면서 어떤 일반 대중 관객의 시대가 열리기도 하고 예. 또는 어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큰 공연장을 지을 수 있게 되는 어떤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악기들이 많이 개량이 되면서 뭔가 악기 소리가 더 커지고 또 성악가들도 이제 따라서 벨칸토 같은 그런 발성 기법을 연구하면서 소리가 커지기도 하는데 그 이전의 시대의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기가 개량이 많이 되기 이전에 바로 그때 그 악기 개량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그 이전 시대의 악기들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시대 악기를 활용해서 베토벤의 교향곡을 녹음한 음반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게 역시 또 사발이 이 녹음을 한 연주인데요. 베토벤 네. 교향곡 전곡을 다 녹음을 했습니다. 네. 합창 교향곡까지 했는데요. 시대 연주가들 중에서도 정말 뭔가 폭이 넓은 연주의 형태를 보여주는 게 사발입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음악이나 바로크 음악 그리고 또 뭐 르네상스 중세로 거슬러 올라갔다가 또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아니면 옆으로 확장을 해서 뭐 아프리카 음악까지 아랍의 음악까지도 많이 선보이는 굉장히 그런 다양한 어떤 영역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기 이름이나 뭐 작곡가 이름이 되게 낯설 수밖에 없죠.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릴리라든지 그런 이 아까 그 스페인의 라폴리아 같은 음악들은 사실 우리가 흔히 접하기는 어려운 음악들인데 이런 시대의 악기를 가지고 사발이 우리한테 너무나 친숙한 베토벤의 교향곡 시리즈를 녹음을 네, 한 음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토벤의 해석 또한 원전 악기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사발의 경우에는. 그래서 원전 악기를 통해서 듣게 되는 어떤 고전주의 음악들은 사실은 레코딩 시대 이후에 우리가 즐겨 듣는 그런 어떤 낭만주의적인 해석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악기의 표현 범위가 일단은 굉장히 개량된 악기보다는 좁잖아요. 이 음량도 그렇고 탄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또 차분한 인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차분한 인상을 주고 정갈한 느낌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많이 듣던 악기에 비해서는 어떤 화려함이라든지 탄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그 원전 악기들의 특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듣는 입장에서는 음표 하나하나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곡에 담긴 어떤 강렬한 메시지 같은 것들에 더 우리가 집중을 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 교향곡 1번 1악장 맞습니까? 네, 1악장을 제가 여러 교향곡 그 베토벤의 교향곡 중에서 어떤 것을 들려드릴까를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개 다 들어봤어요. 근데 전원 교향곡의 이 그 파스토랄레의 이 1악장이 굉장히 어떤 그 원전 악기의 맛을 살려준다. 예, 그런 것들을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오늘 이 아침 이제 오전 시간에 이 전원 교향곡 한번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6번 F장추 작품으로 68 전원 1악장 전원에 도착해서 느낀 상쾌한 기분.
조르디 사발이 주의하는 르콩세르데 나스용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베토벤 교향곡 6번 F장초 작품으로 68,000원 1악장 전원에 도착해서 느낀 상쾌한 기분 조르디 사발이 주의하는 르콩세르데 나스용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감상을 했던 교향곡 전원 교향곡 1악장과는 좀 느낌이 다른데요. 또 뭔가 매력적인 다른 색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르디 사발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 중에 또 오페라도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크 시대는 사실 오페라의 시대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네, 사발이 그 바로크 시대 오페라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오페라의 형태가 처음 시작이 됐다고 하는 몬테베르디 오페라 오르페오를 스페인 리세우 극장에서 그 시대의 의상 모든 오케스트라 전체가 그 시대 의상을 입고 또 그 시대의 스타일 그 자체로 원전 악기로 연주한 어떤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발의 어떤 매력을 지금보다는 좀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네. 이렇게 더 이렇게 막 뭔가 활동적인 느낌이 안 드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역동적인 어떤 사발의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을 쉽게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조르디 사발이 지휘하는 그 몬테베르디 오페라 오르페오의 영상은 한번 특히 이제 서곡 토카타 그 곡은 꼭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사발이 지휘하는 오르페오 또 서곡을 강력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고음악의 대가 이 사발을 소개해 주셨는데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더 많은 고음악 연주자 소개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좀 고음악을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네. 봄이 가기 전에 이렇게 좀 더워지기 전에 이런 또 정갈한 음악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조르디 사바를 오늘 같이 가져왔는데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 고음악 연주자 조르디 사발을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평소에 나왔던 티키타카가 좀 고음악스럽게 뭔가 굉장히 고상해졌죠, 예, 오늘. 아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장난을 칠 틈이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 굉장히 점잖게, 예. 네. 우리 이런 모습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익숙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도 어떡합니까? 오히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연주자인가요? 다음 주에는 드디어 지휘자 레너드 번슈타인과 함께 오겠습니다. 아, 원스타인입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신나는 음악 많이 들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십시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온 고음악 연주자 조르디 사발의 인생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